안녕하세요. 멍투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기 어떤 금융주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금리 상승기에 보유해야 할 금융주에 대한 역사적 고찰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설에 따르면 금리가 오를 때 은행의 예대 마진 상승에 따라 금융주는 수혜주가 된다고 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 30년간 연준의 금리 상승 시기를 알아보고 실제 해당 기간에 주요 은행주 주가가 올랐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예대 마진이 주요 실적 상승 요인이라면 매출 중 순이자 매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주가가 더 탄력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은행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리 상승과 은행주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투자에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자 이러한 가설 검증을 실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5대 금융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JPM,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 5개 증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제일 먼저 JP 모건 체이스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1799년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설립될 때 이름은 The Bank of the Manhattan Company였고요. 2000년 투자은행이었던 JP 모건과 상업은행 체이스가 합병됨으로써 거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총은 514조 원 수준이며 매출은 145조 원, 순이익은 57조 원으로서 순이익률은 39.6%입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1784년 설립되었으며 매사추세츠 뱅크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013년 메릴린치와 합병됨에 따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동시에 수행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 하더라도 중앙발권은행은 아닙니다. 페드가 있기 때문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총은 441조 원, 매출은 107조 원, 순이익은 38조 원으로서 순이익률은 35.9%입니다. 시티뱅크입니다. 1812년 설립되었고 시티뱅크 오브 뉴욕이 그 모태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은행이었는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자산 부분 큰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10분의 1로 하락되었습니다. 2004년 한국의 한미은행을 흡수합병하여 한국에서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53조 원, 매출은 87조 원, 순이익은 26조 원으로서 순이익률은 30.4%입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입니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인 마커스 골드만으로부터 시작된 은행인데요. 인수합병 자문, 주식 발행 주관, 자산운용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투자은행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IPO도 KB증권과 본 회사가 같이 주식 발행 주관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37조 원이며 매출은 71조 원, 순이익은 26조 원, 순이익률은 36.5%입니다. 모건 스탠리입니다. 1935년 설립되었고요. 세계 대공황 직후에 글래스 스테갈 액트에 따라 헨리 S. 모건이 JP 모건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MSCI 지수를 만든 회사이며 시총은 215조 원, 매출은 72조 원, 순이익은 18조 원으로서 순이익률은 25.2%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프레드를 통해서 지난 30년간 금리 상승기를 따져봤습니다. 총 4번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993년 12월부터 1995년 4월까지 2.96%에서 6.05%로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1991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4.63%에서 6.53%로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인데 1.03%에서 5.24%로 상승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인데요. 0.12%에서 2.4%로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 이후에는 여러분께서 회색 음영으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소간의 경기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근본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인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JP모간 주식을 알아보겠습니다. JP모간은 1차 상승 때 마이너스 2.9%, 그리고 2차 상승 때 8.2%, 3차 상승 때는 10.6%, 그리고 마지막 4차 상승 때는 61.4%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JP모간은 수수료 매출이 순이자 매출보다 많아서 15.6%가 순이자 매출입니다. 순이자 매출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차 금리 상승 시기에 7.2% 상승했고, 그러나 2차 금리 상승 때는 오히려 7.1% 떨어졌습니다. 3차 상승 때는 20.1% 상승했고, 4차 상승 때 69.2%나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0.7%로 수수료 매출과 순이자 매출이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뱅크입니다. 시티뱅크는 1차 금리 상승 때 마이너스 4.4%, 2차 금리 상승 때 88.5%, 그리고 3차 금리 상승 때는 1%, 마지막으로 4차 금리 상승 때는 2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티뱅크는 금융위기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00불에 다가갔던 주가는 100불 이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위험한 자산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는 2000년 이후부터 있는데요. 3차 금리 상승 시기 때 56.7%, 그리고 4차 금리 상승 때 5.1%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수수료 매출이 월등히 높아서 투자은행답게 순이자 상관관계는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는 1차 상승 때 6.6%, 2차 상승 때 103.3%, 3차 상승 때 23.1%, 그리고 마지막 4차 상승 때도 27.8%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금리 상승 기간은 총 4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기간 동안 최근 2회 기간은 5대 금융주 모두 손실 종목이 없었으며, 하지만 이전 2회 기간에는 2.9%에서 7.1%가량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는 배당금이 꽤 많습니다. 보통 2%에서 3%가량의 배당금이 매년 발생하는데요. 이 점을 반영한다고 하면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5대 은행 가운데 매출 중에 순이자 비용이 높은 은행은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간 체이스이고, 이 비중이 낮은 은행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기 15년에서 19년까지 올랐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간
체이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04년도에서 06년도 금리 상승기에는 오히려 수수료 매출 비중이 높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수익률이 타사를 상회했습니다. 아마도 당시는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전이어서 경기 호황기 M&A가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의 매력도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예대마진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멍투의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